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미루자 법원이 자산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광주 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가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준법의식 부족 등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은 가운데 공무원들이 공사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증세로 대학병원에 입원한 20대가 치료 도중에 숨졌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꿈쩍하지 않던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법원이 한국 내 재산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첫 소식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이겨 평생의 한을 풀었다면서도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도 미쓰비시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3년을 기다렸는데 참말로 이것이 우리 손에 잡혀야 돈이지 하고 지금 고집 듣지도 않고 돈 줘야 준갑다 하지. 그렇게 지금까지도 나는 마음이 안 가요. 지금 부에만 나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 1월 법원에 미쓰비시가 국내에 갖고 있는 특허권 등 무형 자산을 압류해 줄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미쓰비시가 국내에 출원한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 등 모두 8억 400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자산을 압류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의 손해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더한 것으로 미쓰비시는 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이라는 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종이 초가리에 불과하지만 그 판결을 통해서 권리 실현을 하는 절차는 이제 개시됐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하며 미쓰비시 측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다시금 촉구했습니다. 미쓰비시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때는 불가피하게 원고로서의 채권 확보 차원에서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매각 절차를 한편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할 강제동원 피해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원의 압류 결정으로 원고 모집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가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과 부족한 준법 의식 등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신 후보자가 사회복지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지만 사학 전공으로 복지 전문가가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 논문도 쓴 적이 없다고 맹공했습니다. 또 교수로 근무하면서 광주의 한 어린이집 대표를 부당하게 겸직했고 수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점과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시장 캠프 자문 역할을 맡았던 점을 들며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봄 기운이 더 완연해지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훌쩍 오르겠는데요. 오늘 광주 전남의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도 어제보다는 높게 시작하긴 했지만 5도 안팎에서 시작하면서 다만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15도 이상으로 벌어지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물러가니 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는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전남은 좋음 수준 보이고 있지만 오후부터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설상가상으로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 마스크 착용 잘하셔야겠습니다. 또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지 않도록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0월 1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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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공무원 접대 관행, 요즘도 없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모 구청 공무원들이 공사업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모 구청 회계과 공무원들이 지난해 연말 주말 산행을 갔다 공사업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습니다. 화순의 한 식당에서 공무원 20여 명이 회식을 했는데 결제는 공사업자인 이모 씨가 했다는 겁니다. 해당 과는 공사와 수의계약, 물품 계약 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계산도 모르셨어. 다 몰랐는데 우리가 그날 밥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50만 원 정도를 선결제를 해놨다라고 하니까. 이 씨가 이사인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는 지난해 해당 구청 경로당 30여 곳 공사에 1,900만 원 상당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평소 주민자치회 활동 등을 계기로 해당 과 간부 공무원과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간부 공무원은 평소 명절이면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막역한 관계라 선의로 받아들였고 2월 중순께 문제가 불거지자 식대 50만 원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청 감사 담당관실은 접대 내용을 인지하고도 돈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언질만 주고 공식 징계는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사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한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하고 아마 정리가 된 걸로. 광주시 감사위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한편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2만 4천여 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집계된 것만 부정청탁 신고 400여 건, 금품 수수 9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광산구 금고지점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공무원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진흥수사대는 구 금고 지정 과정에서 은행의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산구청 A팀장으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은 은행원 5명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은행 평가와 관련해 콘서트 티켓 등을 제공받은 심사위원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며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20대 남성이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유족들은 병원이 기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원 측은 절차상 문제나 과실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김 씨는 대학생 아들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귀가 잘 안 들린다며 광주의 대학병원에 입원한 아들 26살 김모 씨가 닷새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본인이 걸어서 이제 가가지고 입원 수속까지 다 했거든요, 본인이. 그리고 급하게 전화를 받고 제가 저녁에 갔더니 거의 의식 없는 상태더라고요. 유족들은 김 씨의 죽음에는 병원 측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당뇨 질환이 있었는데 병원 측이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인 스테로이드제 약물 치료부터 들어가 급성 당뇨 합병증이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학병원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환자 혈액 검사도 하지 않고 약물 치료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처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원한 날도 이제 그런 과정들이 4시경에 입원을 했는데 없었고. 실제로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병원 측은 약물 치료를 한 다음 날이 돼서야 김 씨의 혈액 채취에 나섰습니다. 환자 측과 병원 측은 돌발성 난청을 치료하는 약물을 환자에게 투약한 이후 환자에게 당뇨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숨진 김 씨는 돌발성 난청을 앓고 있었는데 이 질환의 경우 혈액 검사를 하기 전 응급처치로 스테로이드 처방을 하기도 한다며 이것이 절차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김 씨의 나이가 젊어 당뇨를 의심하지 못한 실수까지 겹쳤다며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자를 잘 보고 하는 것도 많지만 이제 애가 젊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된 것이죠. 입원 환자의 치료 절차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렇듯 광주 전남에서는 의료 분쟁이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를 구제받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료 분쟁을 돕는 기관이 광주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인데요. 의사와의 법적 다툼, 그리고 비용, 시간 등 지역민들은 여러 부분에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의료사고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김 씨는 현재 서울의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전문가가 없고 의료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 쪽에는 이런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님들이 안 계셔요. 그래서 지금 그 서울 쪽에 그런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가서 좀 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고자. 광주와 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의료 분쟁 기관의 도움을 받으려면 수도권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할애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찾아가는 일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던 44살 김모 씨도 갑자기 치과병원장이 연락도 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의료분쟁 일일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혼자 일을 하기엔 너무 버겁고 법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모르겠다니까는 보건소에서 오늘 날짜로 이제 의료분쟁 연결해줘가지고 혹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일일 상담소는 광주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 한 차례만 운영됐고 지난해에는 홀수달에만 6차례 운영됐습니다. 지역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데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상담을 받을 수 없는 등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광주에 분원을 만들면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조정중재원은 예산 등의 이유로 광주와 전남에 분원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중재원은 현재 서울과 부산 지원 2곳뿐입니다. 해마다 의료분쟁 상담 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11%가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광주와 전남 의료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아직은 멀기만 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봄 이사철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편 미국 정부가 밝힌 기준금리 동결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은요, 전년에 비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역은 오히려 크게 늘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는 겁니까? 2018년에 과소공급량이었죠. 5,900여 세대밖에 입주를 안 했는데 네. 2019년 올해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올해 신규 아파트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은 12,700여 세대로 거의 2배가 넘게 지금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한 거죠. 네. 통상 광주 지역의 수요 공급 균형 공급량이라고 하는 세대 수가 대략 한 9,000여 세대에서 10,000세대 정도로 많은 이제 연구 논문이나 기관에서도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격까지 삽입을 해가지고 공급량을 얘기한다면 올해 공급량은 대략 한 4,000여 세대 정도의 초과 공급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요. 네. 뭐 아파트 매매가라든지 전세가에 이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좀 보이는 것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공급이라든지 금리 정책 변수라는데 이미 지금 문제는 규제를 지금 현재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좀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작년 1분기 대비해가지고 거래량이 50% 이상이 줄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올 한 해 꾸준하게 나타나면서 광주 지역의 인기 비인기 지역의 양극화 현상과 함께 같이 나타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매매가, 전세가 하락세가 네. 얼마나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두 가지 좀 짚어주실까요? 현재 우리 광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서울 지역과 일부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그 정부에서도 발표하기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대출 규제도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지금 약보합세는 올 한 해 이제 지속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추가한다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계속 지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요. 신규 분양 시장 역시 여러 가지 전매 6개월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지금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연방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쯤이나 미칠까요? 지금 사실 좀 의아했죠. 올해 금리 인상이 약 3회 정도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 금리 전도표에서 예상이 돼 있었는데 동결을 지금 굉장히 완화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덕분에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진 건 사실이고요. 네. 대부분의 지금 현재 전문가분들께서는 올 한 해 역시 우리나라 금리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동결 내지는 1회 인상에 또는 1회 인하까지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나 동결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글로벌 경기나 국내 경기 또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선반에서 주식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당 기간 지금의 저금리 상태가 유지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연방금리가 동결이 되면 아무래도 또 시장에서는 자본의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까요? 네, 국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어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1% 넘게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네. 리세션 즉 경기 재침체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2008, 9년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 리먼 사태 같은 상황들을 갖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겁니다. 이제 풀린 자본과 유동성을 정부가 이 고인물이라고 저희들은 통상 표현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틔워주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지금 되어버렸고요. 네. 부동산이나 주식 역시 똘똘하고 안전한 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32살 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30분쯤 광주 북구 우남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4%로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중인 박모경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60여 차례에 걸쳐서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청호나이스 노동조합이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호남권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청호나이스 노조는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이던 조합원들이 지난해 자회사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 임금이 반토막 났다며 회사 측이 노동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수기 품질 관리 등을 맡으면서 이번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호남권역에서 1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안 그래도 위생 매립장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재활용 쓰레기마저 불법 매립되고 있는 현실 보도해드렸었죠. 광주시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책도 대책이지만 이참에 쓰레기 정책을 다시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모든 생활 폐기물이 한데 모여 묻히는 광주 광역위생 매립장. 원래는 재활용 쓰레기 자체가 반입이 안 되는 곳이지만 환경미 업체들은 마구잡이로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취재진이 지켜본 이틀 연속 재활용 쓰레기를 불법 매립했는데 심지어 감시요원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용품도 이쪽으로 많이 버려지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가 그냥 막는다고 해서 그것도 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환경미 업체가 그동안 불법 매립으로 얼마나 단속이 됐는지 자료를 광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적발 실적을 보면 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상습적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동구의 환경미 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각각 한 차례씩 적발에 걸린 게 다입니다. 매일같이 재활용 쓰레기를 묻은 정황이 드러나자 광주시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역 선별센터, 큰 선별센터를 좀 받아가지고 한다면 재활용품 이제 수거 체계 이제 처리하는데 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광주광역위생 매립장의 상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원래는 폐기물 연료로 만들어 열병합 발전소로 보내야 할 가연성 폐기물이 나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으면서 위생 매립장이 매일같이 600톤 넘게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쓰레기만 묻어야 할 매립장에 가연성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까지 더해지면서 매립장의 수명은 당초보다 30년 가까이나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광주시는 257억 원의 세금을 들여 위생 매립장을 늘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등의 근본 대책이 아닌 매립장 증설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비판합니다. 또 인력을 계속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계속 더 늘려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정된 어떤 지방 예산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쓰레기 이 배출 자체를 좀 줄이도록 하는 것. 시민의 세금으로 묻어서는 안 될 쓰레기를 묻더니 또다시 세금으로 매립장을 증설하겠다는 광주시. 쓰레기 정책에 총체적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가 남구와 광산구,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남구와 광산구에 1조 4천억 원을 들여 100메가와트급 발전소 2기를 내년 초에 착공해 2022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소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신재생 에너지로 200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운영하면 광주 전력 사용량의 18%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프로게이머들이 게임 경기를 하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광주에 만들어집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공모에 광주와 부산, 대전 세 곳을 선정해 국비 30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이 후보지로 확정됐으며 1,500석 규모의 주경기장 등으로 꾸려질 상설 경기장은 내년 5월께 개장합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오프라인 판매 기념 이벤트가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기아 한화전 프로야구 경기에 앞서 수영대회 온라인 입장권 1호 구매자인 고시 광주전남 종문회 고정주 회장이 시구하고 관중들에게 입장권 경품 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장권 현장 판매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조직위와 광주시청 메인 발권센터, 주요 도시 KTX 철도역에서 진행됩니다. 미세먼지 심한 요즘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데 좋은 식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음이온을 통해 미세먼지를 땅으로 가라앉히는 벵갈 고무나무, 일산화탄소를 없애는 스킨답서스 등이 인기고요. 오염물질 제거 능력이 좋은 스타피필름, 수분 방출 능력이 뛰어난 테이블 야자는 농식품부가 선정한 2019 봄의 식물입니다. 판매 촉진 행사도 계획돼 있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소식들을 메신저로 쉽게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공식 계정으로 홈경기 프리뷰와 선발 투수, 선발 라인업 등 경기 정보와 이벤트 소식을 받아볼 수 있게 된 건데요. 해당 앱에서 기아 타이거즈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광주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개발과 변화의 시기를 거쳐온 광주의 모습을 주목한 전시, 그곳 그리고 지금 여기전이 오늘부터 동구 예술공간 집에서 열립니다. 30, 40대 작가들이 바라본 광주의 모습들이 회화와 사진, 글로 펼쳐집니다. 살아생전 살갑게 지내지 못했던 한 노부부. 인생의 마지막 순간 티격태격 핀잔과 농담을 주고받다가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위안을 얻습니다. 연극 옥주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4월 6일까지 동구 시어터 연바람에서 펼쳐집니다. 사람 간의 위로와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 연극은 부모나 부부, 가족과 함께 관람할 경우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